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미국에서 한식 푸드트럭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타컵밥 송정훈 대표인데 이제 푸드트럭이 아니라 현재 미국 4개 주에 40개가 넘는 음식 매장과 인도네시아에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푸드체인이 됐습니다. 자, 송정훈 대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소개 마음에 드셨어요?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5월 1일이 네, 창업하신 지 9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처음 트럭 한 대에서 시작한 게 지금 100여 개가 넘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네. 제가 이 매장 개수가 맞는지요? 일단 미국 내에서는 정확하게 38개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푸드트럭이나 뭐 컨세션 뭐 이렇게 스테디움에 들어가 있는 건 뺀 숫자고요. 매장으로만 그 정도 매장으로만. 되고요. 트럭은 한 6대 정도 되고 있고요. 트럭은 6대. 뭐 경기장이 한 5, 6군데 들어가 있고요. 뭐 NBA 농구 경기장, 뭐 미식 축구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자리에서 그 한 해 매출도 좀 공개해 줄 수 있어요? 매출이요? 제가 넘버에 좀 약하긴 한데 일단은 잘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1년에 400억 정도? 이건 근데 인도네시아 포함하지 않은 미국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화로 400억 네, 원. 한 40 밀리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 푸드트럭 몰고 나갈 때 네. 그날 9년 전 5월 1일 네. 그날 하고 지금 대표님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먼저? 일단 살이 많이 쪘고요. 맞아요, 살 많이 쪘어요. 그때 좀 날씬했었는데 예. 좀 불었고요. 예. 재미난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네. 처음 저희가 푸드트럭을 갖고 나갔을 때 네. 저희가 진짜 놀랍게도 대박을 쳤어요. 2시간, 네. 2시간 만에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막 기뻐했어요. 와, 우리 대박 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벤트가 굉장히 운이 좋았었던 거였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질문을 아까 주신 거에 대답을 드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 그때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었던 것 같아요. 될까? 안 될까? 내가 잘못했나?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있어서 잘 된다라는 거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좀 틀린 점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자신감이 생기신 거예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제가 뭐 막 이렇게 막 뛰어난 외모는 아닌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는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라 그러면은 자,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열심히? 꿈을 꾸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면서. 네. 네. 그게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네, 성격이기 네, 때문에 네. 잠을 잘 때도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것들이 꿈에서도 계속 막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만큼 제가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꿈까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 빨리 어떻게 적어놔야 되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날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생각이 더 안 날 때가 많고 생각이 나는 것들은 빨리 일어나서 빨리 적어놓죠. 네. 아직도 9년 전 그 처음에 그 할 때 그 큰 소리로 주문받고 뭐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더 주고 뭐 이런 이벤트들은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지금은 많이 매장이나 트럭에 가 있지는 못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항상 거기 가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목소리도 이제 조금만 하면 금방 쉬어버리고요. 네. 춤도 조금만 추면 지치고 이제 폼새도 잘 안 나고 이제 이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네, 네. 손님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장을 이제 전국 곳곳에 있는 미국 전국에 있는 매장을 일단은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체크도 좀 하시고 네네. 같이 이제 이벤트도 열고 네네.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거예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아하. 이제 부동산 쪽으로 어떤 가게를 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뭐 딜도 만들고 그리고 요즘에 콜라보 제안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네. 그런 콜라보 같은 계획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그렇죠. 재미난 마케팅 이런 쪽은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이벤트,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단 생각나는 첫 번째 거는 밥심이라는 거를 저희 네. 마케팅 팀이랑 준비를 하는데 네네.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팬데믹 때는 못 했고요. 네네. 저희가 그 전부터는 꾸준히 해왔던 건데 밥심이 뭐라면 네. 유타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네네네. 아직은 그래도 한국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한국 음식이나 그런 문화들을 소개하는 밤이에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을 막 초대해요. 네. 저희가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했었던 거는 저희가 한 600명을 초대했는데 거의 1000명 가까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 유명한 영화를 틀어놓고 그걸 보여드리고 네. 뭐 딱지치기도 하고 뭐 분식도 먹고 아. 재미난 시간을 보냈던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니네 장사하기도 바쁜데 꼭 이런 걸 해야 돼? 네. 라고도 물어봐요 많이들. 네. 근데 저희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친구분들한테 문화를 가르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들이기도 하고 큰 돈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투자해서 매년 이런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사를 좀 보니까 네네네. 유타 컵밥은 네. 맛도 맛있지만은 서비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 네네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격상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 하더라도 갔는데 너무 서비스가 좀 그렇거나 막 손님을 쳐다도 보지 않고 네. 그냥 막 돈만 받고 얼른 나가라는 식의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집이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가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맛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막 저를 기억해주고 그래요. 기분 좋게 먹으면 또 다 맛있는 그러니까요. 법이잖아요. 그러면 배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친구 데리고 와서 이모님 또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 와서 저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컵밥에 많이 녹여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한국 음식이지만 이름도 유타 컵밥이라고 지었어요. 네. 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일단 정식명은 컵밥이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유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닉네임식으로 아하. 유타 컵밥이라고 부르시고요. 아. 제가 컵밥이라고 지은 이유는 약간 좀 저희가 좀 특이한 재미난 것들을 하는데 손님들이 많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 구호가 있어요. 네네. 제가 막 I say cup, 네. you say 밥을 해요. 네네. 근데 저희는 손님이 거의 99%가 다 백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어잖아요. 네네. 이제 한국인인 제가 컵을 외칠 테니까 니네는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밥을 외쳐. 아. 그래서 저희가 컵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컵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기 힘든 이름일 수 있긴 하지만 네. 저희들은 이거를 좀 고집해서 네. 네. 컵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자, 메뉴는 그대로예요? 어때요? 메뉴는 대부분 다 그대로고요. 네. 조금 추가된 거는 네. 락밥이라는 게 나왔어요. 락밥. 네. 아. 락밥은 이제 약간 한국 닭강정 같은 건데 조금 더 미국식으로 조금 풀었어요. 아. 그 말은 조금 더 달고요. 아, 그렇죠. 훨씬 더 크런치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락밥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넘버원 메뉴예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 원래 요리를 좀 아셨어요? 전 뭐 전공을 한 건 아닌데 네.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는 예전부터 막 레시피도 사놓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해먹기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해먹고 그랬습니다. 그 유학생의 그 기본적인 게 완전히 그 먹을 거에 신경 안 쓰는 유학생과 먹을 거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과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눠준다잖아요.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지금 그럼 그 메뉴 같은 개발은 어떻게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팀이 있는데 저희 또 한국에서 또 되게 잘 하시는 셰프님을 네. 저희가 이쪽으로 모시고 와서 아하. 그분이랑 함께 메뉴는 제가 100% 참여해서 제 아이디어를 전달하면 저희 셰프님이 굉장히 또 뛰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막
딱 만드시면 또 제가 원하는 생각했던 맛이 딱 나오죠. 근데 저는 어허.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고 좀 더 달아야 될 것 같아. 좀 더 네. 짜야 될 것 같고 끝에 조금 매운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점점점 이러면 또 만들어내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새로운 메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네. 경기장에도 이제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들어가 그거 있습니다. 되게 아직. 어려운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뭐 들어가는 건 정말 어렵다 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정말 잘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저희가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매출로는 거의 완전 탑 정도에 속할 정도로 저희가 경기장에서 잘하고 판매하는 음식 중에서도 가운데 탑. 심지어는 맥주보다도 매상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하. 또 어떤 경기장에서는 네. 단 한 번도 여태까지 깨지 못하는 세일즈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렇군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진출을 하셨다고 이제 네, 제가 봤는데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진출을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재미난 사연이긴 한데 이 두 친구가 아시안 친구였는데 저희 손님이었어요. 네. 맨날 저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니길래 네. 제가 얘네들은 왜 그런가 했는데 되게 키가 되게 조그마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맨날 컵밥 앞에 트럭에 걸어서 와가지고 서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밥을 만들어주면 네. 앞에서 그걸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들이 돈이 없나 보다. 네. 걸어다니고 맨날 저렇게 네. 허겁지겁 먹고 그랬고 내가 야 줘봐 하고 더 주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를 찾아와서 이 컨셉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고 싶대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청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너도 1년 생각해보고 나도 1년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맞으면 한번 1년 뒤에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오더니 1년이 지났다고 저를 인도네시아에 초대하고 싶대요. 그리고 제가 정말 바쁠 시간이었는데 너무 이 친구들을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모든 오프닝에 맨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네. 공항에서 정말 큰 막 리무진 차가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어떤 네. 회사에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카와라마라는 그룹인데 인도네시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대기업 네네. 2세들이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이야.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경영하는 방식이 그 집안에서 하는 방식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컨셉을 갖고 와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컵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구나. 갔는데 막 회장님이 나오시고 네. 막 직원이 막 그 전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걸어 다녀갖고 전 돈이 없는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요. 아무런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뭐 아버지가 막 차가 막 200대시고 막 그래요. 야. 거의 뭐 SK 그룹 정도의 수준의 대기업의 2세들이었죠. 그것도 또 인연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메뉴가 지극히 간단해요. 네네네. 밥에다가 야채 얹고 고기 얹고 뭐 네. 잡채 얹고 뭐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애들도 많을 것 같아요. 따라하는 사람들도 네네네. 무단으로 그것도 네. 신경도 많이 쓰이실 텐데 어때요 실제로? 아니 신경이 안 쓰인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분들 때문에 저희가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갑자기 확 이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이제 이 얘기 듣고 또 이제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럴까봐.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네. 이 소스를 좀 가르쳐 줘라. 그리고 우리 사진을 좀 쓰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에서는 제가 뭐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희랑 똑같은 트럭을 만들어줘서 디자인도 같고 디자인도 색깔도. 트레일러예요. 야.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네네. 저희가 로고가 3번이 바뀌었는데 네. 그 로고 3개가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TV를 설치해놨는데 저희 그 KBS에서 찍었던 다큐 궁금했었던 다큐멘터리가 거기서 틀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보고는 우리 좀 야. 유명해졌다. 제대로 카피를 했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뒀어요, 그냥. 둬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다 좀 하시다가 그만 하시더라고요. 맛이 없으셔서 그런가? 근데 네. 이게 건방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음식에 특별함은 없어요.
이게 제 브랜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으면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쭉 설명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사람들은 음식에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음식도 특별해야 되는 거는 맞죠. 네. 근데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의 브랜드고 문화고 그리고 릴레이션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이 빠진다라고 하면 과연 이 브랜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는 답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질문해서 어떤 몇 원지의 컵을 쓰세요? 다 인포 드려요.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그 브랜드를 셋업하셨어요? 왜 그런 문화를 하고 덤을 하고 정을 자꾸 알리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좀 경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했잖아요, 제가. 제가 했죠. 저 경계 안 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정말 그 최고의 경영대학원을 나오신 그 전문 경영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못 하셨다는 자료를 제가. 누가 그래요? 누가 지인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 안 해, 엄마가 그러면, 네. 뭐, 아빠도 안 하고 지금 잘 사는데 왜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어떨까요? 네. 저는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공부를 안 했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근데 공부를 잘하는 꿈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정말 열정을 쏟았고 또 나름 잘했고 네. 저는 또 거기서 즐거움을 찾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세요 못하세요를 물어보면 공부는 안 했고요. 그렇지만 다른 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요. 왜냐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잘했기 때문에 네. 저를 그런 잣대로 저를 평가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놀라는 분이 아마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성공한 기업가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근데. 뭐라고요? 아니, 저를 많이 혼내주셨던 선생님이셨는데 네. 학교에 한 번만 와달라. 왜요?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공한 졸업생. 뭐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세종고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예. 한국에 있는 세종고등학교에 다녔었는데 네. 그 학교가 그래도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예요. 네.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저는 거기 아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많이 혼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정말 뭐 유명한 영화인이 되신 분도 있고 뭐 정치에 계신 분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저한테 와달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이제 정년퇴임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네가 와서 해줘라. 내가 예전에는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몇 년 남지 않았을 때 내 생각이 조금 틀려졌다. 정말 나가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피해를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 근데 네가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 한번 와줘라. 내가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계속 이런 것들 안 할 때였는데 제가 갔어요. 가서 강연을 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말들을 돌아보니 열심히 해 꿈을 찾아 이것보다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말들을 제가 뱉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참 아이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사인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사인할 정도는 아닌데 컵밥 파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기억이 많이 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매번 승승장구 성공의 길을
걸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어려움도 많고 위기도 많았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죠. 이제 미디어에서 나와서 뭐 하는 얘기들은 그리고 찍는 것들은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려고 해요. 또 그런 걸 사람들이 원하니까. 네. 근데 훨씬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컵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뭐 일단은 뭐 매출이 안 나오고 이런 거는 가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업을 네. 하면서. 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성향에 비춰봤을 때 제가 가장 힘든 거는 사람이죠. 아. 그 인간관계에서의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저는 누구보다도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도 힘들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푸드트럭은 사실 나 혼자 잘하면 되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들도 많아지고 직원들도 많아지고 네. 상의도 많이 해야 되고 내만 같지 않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드리는 말씀은 거의 경영자급인데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간에 코로나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네. 이 사실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어려워했던 시기인데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일단 극복하셨어요? 코로나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큰 사실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고 처음에 왔을 때. 네. 하지만 빠르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대처했냐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푸드트럭에서 시작해서 컵밥을 팔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경영자로서 저희가 한 500명 정도 되는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면 그 500명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치면 거의 한 1,500명, 3명씩만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근데 저희들은 더 잘 됐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빠르게 대처한 것도 있었고 저희 팀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셋업했었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셋업이라면 어떤 걸 셋업이라는 건지? 일단은 빨리빨리 가져가고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서 오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바로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세일즈를 뺐어요. 그러니까 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주문해놓고 와서 찾아가고 뭐 이런 식의. 네. 저희는 뭐 설거지를 안 해야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종이컵에 딱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서 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더 신뢰했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그렇군요. 그리고 막 음식을 해서 막 5분씩, 6분씩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뭐 20초, 30초 안에 밥을 만들고 그렇죠. 바로바로 나가니까 바로.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그냥 차 타고 오시면 바로바로 전달해서 가실 수 있게끔 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25% 정도 세일즈가 코로나 전보다 올라갔군요. 더 많이 올라갔고 야. 지금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자랑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대처 능력에서 잘한 저희 직원들한테 그 공을 좀 주고 싶네요. 그렇군요. 직원분이 500명 제가 한 명 한 명 다 세지는 않았지만 정도? 네, 제가 HR 디렉터랑 얘기했을 때 한 500명 정도 그러면은 유타에서만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제 3명씩만 치더라도 1,500명을 이제 사실 먹여 살리는 어떤 책임자로서인데 사실 네. 저기 대표님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자면은 2,500명이 돼야 돼요. 그죠? 자제분이 5 맞죠? 자, 가족하고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봐봐, 제가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공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군요. 확실합니다. 예, 확실히 보여지네요. 그거는 좀 리스펙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펙트 합니다. 그 어떻게 가족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 5명의 그 자제분들 어떻게 챙기세요? 자, 첫째가 몇 살? 14살입니다. 막내가? 막내가 5살입니다. 네, 그 사이 이제 5명. 예. 아빠를 무지하게 많이 찾을 것 같고, 아빠가 늘 이제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쌓여있는 시기인데, 어떻게. 좀 슬픈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는 제가 출장을 가고 그런다라고 하면, 막 울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가니까, 전화 와요. 아빠 자고 일어났는데 아빠 어디 있어?
슬픈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도 좀 저를 많이 이해하는 나이가 됐고 제가 정말 미안한 부분은 저희 와이프죠. 그렇죠. 아내분한테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5 아이들을 다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질문은 그 아이들은 어떠냐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첫 번째 답은 일단 와이프한테 가장 미안한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또 이제 자, 직접적으로 얘기할게요.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네. 어떻게 좀 행동을 하시는지. 아, 애가 5명이면 제가 몸으로 다 표현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미국에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많죠. 네. 제가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을 때 LA는 언제 오세요라고 여쭤봤는데 네. 저는 그 답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LA는 언제 오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대로 하면 되나요? LA는 이제 미국의 50개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아마 50번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네. 일단 워낙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네. 저는 그분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도 아니고 제가 만들고 있는 음식은 또 한식보다는 퓨전 코리안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한국 분들이 안 계신 외국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을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맨 마지막 49번, 50번째가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심하는 전혀 소리가 안심 안 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만 들리는 것 전혀 같은데. 안심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단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사업을 계속 늘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쪽으로 이제 또 분야를 점점 넓히고 계신지. 분야를 넓히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저희 당연히 컵밥이랑 연결된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가게를 열고 뭐 여러 가지 경기장에 들어가고 캐터링을 잡고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은 조금 더 저희가 만들고 있는 마스터 소스를 더 만들고 있고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컵밥 드링크를 또 생각하고 있고 드링크요? 네. 오, 제가 좀 에너지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의미로. 컵밥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을 네. 또 계획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웨이브 컵밥이라고 해서 네. 전자레인지에 딱 1분 30초만 데우면 딱 먹을 수 있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레토르트 상온 제품을 또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계속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제 대표님을 이제 언제 또 만나뵐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이야기,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또 한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아, 벌써 그래요? 아유, 자,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하는 K피플이 많을수록 세계 속의 한국의 자리와 역할은 커지겠죠. 저희 프로그램 K피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